얼마 전 베트남은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히며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새로운 시장을 물색했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베트남은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베트남의 포부와는 달리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는데요. 세계 최고 자동차 그룹이 되겠다던 포부는 어디 가고 이대로라면 자동차 산업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죠. 오늘은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실상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베트남 최대 대기업인 빈그룹은 삼성을 잡겠다며 스마트폰 사업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만큼 반응이 좋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만 봤는데요. 빈그룹의 성장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을 때 삼성은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점유율 1위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빈그룹은 여러모로 스마트폰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빈그룹 입장에서 스마트폰 분야는 밀어주는 사업부였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성과는 빈그룹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죠. 참을성 없는 빈그룹은 더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돌연 스마트폰 분야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도 전에 기권 선언을 한 것이죠. 빈그룹은 공식 멘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기술력과 자원을 매진하겠다는 것인데요. 빈그룹은 자동차 시장에 들어서면서 공개적으로 빈페스트가 몇 년 안에 한국의 자동차 그룹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선언했죠. 빈그룹의 미래가 걸린 빈페스트는 전기차 사업에 빈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사활을 걸어야 했죠. 빈페스트가 처음 전기차를 발표했을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아 등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왔죠. 애국 마케팅이 성공한 건지 베트남 내에서 판매량도 높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매량엔 빈그룹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한몫했죠. 자국 국민을 상대로 빵빵한 프로모션을 펼쳤으며 베트남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전략에 따라서 베트남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은 등록 수수료를 깎아주었기 때문입니다. 2년간 할부 수수료를 최저 0%로 떨어뜨려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인지 빈그룹의 전기차 첫 시장 진출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빈페스트 차량의 단점들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자동차에 관심 좀 있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차라고 말했죠. 빈그룹의 회장이 테슬라에 필적하는 품질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빈페스트 차량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빈페스트는 자체 기술력이 있다기보다 독일에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형식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부품이 3,000에서 4,000개가 들어가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중대한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체 결함 때문에 가벼운 사고에도 크게 망가지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는 조립만 할 줄 알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죠. 그동안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만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요. 빈그룹이 호기롭게 진출한 자동차 산업은 허점들이 발견되면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더니 최근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전기차 사업으로 인해서 창사 이래 첫 수천억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때문에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었다는데요. 알려진 적자만 무려 4천억 원 규모로 업계에선 빈그룹이 조만간 파산할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에서 너무나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아도 빈그룹은 꿋꿋하게 자동차 산업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20억을 들여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죠. 빈페스트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꿈과 야망을 펼쳐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빈페스트의 미국 자동차 시장 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쟁쟁한 자동차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빈페스트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베트남 빈그룹의 전기차 미국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빈페스트에게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가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발칵 뒤집을 새로운 모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모델은 현존하는 전기차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어 출시하기 전부터 전기차 시장은 현대 자동차 이야기로 떠들썩한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목받기 전부터 친환경차에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엔 현대 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양산하며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를 열었죠. 시장은 이 같은 변화를 매우 민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모델은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 되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슬라 바로 밑이 현대차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라는데요. 아이오닉5의 성공에 힘입어서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SNS에 현대차가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죠. 현대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기 위해 또 다른 전기차 아이오닉6를 공개했는데요. 아이오닉5가 워낙 성공적인 데뷔를 한 상황이라 아이오닉6의 기대가 세계적으로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이오닉6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0.21 공력 계수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공력 계수는 차가 달릴 때 공기 저항을 얼마나 받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로 적을수록 좋으며 전기차는 특히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긴 거리를 달리려면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력 계수가 10% 줄어들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5%가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공력 계수가 0.01 줄면 차량이 40kg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6가 달성한 공력 계수는 현존하는 전기차 중 최상위권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S와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수준이며 테슬라 모델 3, 포르쉐 타이칸보다 나은 수준이라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 효율뿐만 아니라 동력 성능과 주행 안정성, 주행 소음 부분에서 아이오닉5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고의 공력 성능 달성을 목표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주는 디자인과 기술도 대거 적용됐습니다. 빈페스트는 미국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런 힘 빠지는 얘기를 듣자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핑계로 미국 진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IPO를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빈페스트의 마케팅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자동차 그룹을 따라잡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빈그룹의 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빈페스트가 야심차게 전기차를 내놓아도 한국에게 묻혀 존재감이 흐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